공간 지리는 뭐예요? 속성 지리는 이제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필요한 값들을 추출했다면은 공간 지리는 공간을 이용을 해서 공간상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피처를 이제 저희가 찾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교차, 분절, 내부에 있는 포함, 중첩, 인접, 동등, 공간 교차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인터섹트를 가지고 많이 합니다. 연산 객체와 겹치는 객체를 선택을 하는 거죠. 이 분절은 뭐예요? 관계가 없는 거. 이는 이 객체 안에 객체가 들어가 있는 거. 뭐 컨테인 포함하는 거. 중첩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림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각형하고 원하고 비교를 해서 인터섹트는 뭐예요? 겹치거나 다 맞닿아 있는 거. 그러니까 원 중에서 사각형하고 겹치거나 그런 것들 1번, 2번, 3번이 겹치거나 맞닿아 있는 거죠. 그리고 사각형을 포함하는 거는 원이 이만해야 되겠죠. 그건 없어요. 이만한 원은 없어요. 그리고 디스조인트는 관계가 없는 거. 이건 4번이겠죠. 사각형하고 비교를 했을 때 원하고. 이퀄은 원이 사각형과 똑같아야겠죠. 똑같은 크기로 원, 서클 레이어가 있으면은 선택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없다고 나오는 거. 터치는 이 객체하고 딱 붙은 거가 되겠죠. 포함한, 이게 겹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에 맞닿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 같은 경우에는 뭐야? 저촉되는 것들이죠. 도로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 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버랩, 겹치는 거. 2번이죠. 2번. 포함하는 거는 사각형이 원을 완전하게 포함하는 거는 1번.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공간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추출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하천구역 같은 것들이 있을 때 하천구역에 포함하는 필지가 뭐가 있는지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아니면 접도구역 같은 것들, 도로에서 뭐 얼마 이상 되는 필지를 선택을 할 때 이러한 위치, 공간 위치를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터섹트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 하천구역하고 붙거나 포함하거나 그런 것들이 다 선택이 되는 거고 위디든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하천구역이 완전하게 들어간 필지만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이 옵션을 선택을 해서 객체를 추출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리정보 처리 도구 버퍼는 요거 다음에 이제 실습을 할 건데 버퍼라는 거는 이 객체에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역세권 같은 것들 많이 하죠. 500m, 뭐 여기에서부터 500m까지를 뭐 역세권이라고 많이들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뭐 포함되는 상가라든가 뭐 매입 임대주택이 여기서부터 뭐 800m, 뭐 1000m 이내에 들어가는 건물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할 때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버퍼를 만들고 거기에 포함되는 객체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4-4 위치로 선택을 가지고 오면은 1, 2, 3, 4, 1이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위치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각형하고의 관계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 위치로 선택 상단에 이렇게 있습니다. 없으면은 벡터 해보시면은 조사 도구 위치로 선택
조사 도구의 위치로 선택하시거나 여기 메뉴에서 위치로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를 클릭을 딱 하셔서 우리는 서클을 선택을 할 거예요. 다음 위치에서 피처를 선택을 할 건데 맨 처음에 인터섹트 뭐랑 비교를 해요? 사각형이랑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해요. 그럼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선택이 됐죠. 교차, 포함 없죠. 원이 이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각형을 포함하는 원은 없어요. 분절,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이렇게 4번 선택이 됐어요. 동등 같은 거는 없죠. 이렇게 원 서클 레이어가 똑같이 사각형이랑 똑같은 크기면은 선택이 되는데 없으니까는 이렇게 안 나와요. 접촉, 저촉. 보통 우리는 저촉이라고 그러죠. 도로에 저촉이 됐다. 저촉이 안 되면은 도로랑 저촉이 안 되면 그거는 냉지가 되겠습니다. 중첩, 겹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옵션들은 두 개를 뭐 체크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교차하고 포함하고 포함이 아니라 디스조인트랑 두 개를 체크를 해서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선택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선택하는 것들은 이제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옵션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거 없죠. 그러면은 구미동 이것도 이제 아까 인터섹트를 해볼게요. 인터섹트 이 하천구역에 인터섹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지적도에서 이 탄천이 아니라 탄천 버퍼랑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교차, 인터섹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선택이 됐죠. 그래서 투명하게 해볼까요? 여기를 투명도를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안에까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만약 이 하천구역에 완전하게 포함된 필지만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은 within 내부에 있는 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위치는 기본도가 되겠고 지적이니까 그렇죠. 실행 그러면은 이 하천구역 안에 완전하게 포함된 필지들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됐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여기서 각자 이제 해보실 거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역에서 한 500m 안에 들어있는 스타벅스를 추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뭘 불러와야 돼요? PT1에 보시면은 실습 데이터 PT1에 보시면 서울 지하철역 쉐입이 있습니다. 이걸 불러오시고 백윤지도 한번 깔아볼까요?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숍을 불러와 볼게요. 스타벅스는 어디 있냐면은 PT2에 보시면은 커피숍 GPKG가 있어요.
이 GPKG는 지오 패키지 확장자인데 레이어들을 패키지화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 스타벅스, EDM 이렇게 레이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개 레이어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놓은 거예요. 쉐입 다음에 이제 GPKG로 점차 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스타벅스만 체크를 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하철역에 500m 버퍼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벡터 레이어에서 지리정보 처리 도구에 보시면은 버퍼가 있습니다. 벡터의 지리정보 처리 도구의 버퍼 아니면 공간 처리 툴박스에서 버퍼 이렇게 있어요. 이걸 하셔도 되고 벡터에 있는 버퍼를 하셔도 되고 필요하신 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버퍼. 그럼 입력 레이어는 서울 지하철역이 되겠고 우리는 500m 안에 있는 스타벅스를 찾고 싶어요. 500 산출물은 임시 레이어로 하겠습니다. 실행. 지하철역 이렇게 올라보면 보이시죠? 지하철역에서 여기까지가 500m가 돼요. 대충 492, 뭐 그 정도. 근데 만약 했는데 버퍼가 이게 예쁘게 동그라미가 안 되고 타원형으로 된다. 그럼 프로젝트 좌표계가 경의도 좌표계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좌표계가 이제 저희는 투영 좌표계, 경의도 좌표계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투영 좌표계로 해야지 미터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프로젝트 좌표계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투영 좌표계, 프로젝트 좌표계, 투영 좌표계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경의도로 하지 말시고 여기에 이제 포함된 스타벅스를 찾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치로 선택을 클릭하시고 스타벅스를 찾는 거죠. 교차되는 거 체크를 하시고 모란 비교를 해요. 산출물이죠. 버퍼. 실행. 이렇게 이 지하철역 인근에 있는 스타벅스들이 추출이 됐어요. 이렇게 추출된 건 어떻게 해줘요? 우리는 항상 내보내기를 합니다. 선택한 피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리설트에다가 역세권 스타벅스라고 할까요? 저장. 그래서 좌표계는 우리가 계속하는 5181, 5186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5181 이렇게 다 해주시고 확인. 이렇게 다 역세권 안에 들어있는 스타벅스만 추출할 수가 있어요. 만약 역세권에 포함되지 않는 스타벅스를 찾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차가 아니라 디스조인트를 체크하셔서 실행을 하시면은 이 버퍼 역세권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것들을 추출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위치로 선택을 하는 것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네. 그럼 건물 한번 해볼까요? 건물에서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건물 우리 수치지형도 있죠.
수치지도에서 N3A B001000 건물 이 버퍼를 이번에는 역세권을 300m만 줘볼까요? 300m짜리 버퍼를 한번 만들어서 건물들을 추출을 해서 내보내 볼게요. 각자 한번 해보실게요. 자, 한번 해보실게요. 그럼 지하철에서 300m 버퍼를 주려면은 버퍼를 하셔야겠죠. 300. 우리는 건물을 선택을 할 거고, 교차, 산출물, 실행. 건물에서 우클릭하셔서 내보내기. 선택한 피처를 다른 이름으로 내보내기 하셔서 역세권 건물 좌표계는 뭐 5181로 하셔도 되고 5186으로 하셔도 되고 필요한 좌표계를 하셔서 내보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지하철역 반경 얼마 안에 있는 건물들을 추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건물들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 다음에 스페셜 조인이라고 있습니다. 스페셜 조인은 뭐냐? 우리가 이제 속성끼리는 이제 조인을 했어요. 속성은 이제 우리가 이제 키값을 이용을 해서 조인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자치구별로 도서관에 대한 좌석수라든가 구별 도서관 개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싶어요. 근데 데이터에는 구가 없어요, 따로. 그럴 때 이 위치를 이용해서 속성을 조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페셜 조인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한참 이제 우리는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거죠. 강남구 추출하고 다시 분석하고 뭐 동대문구 추출해서 분석하고 그래서 컨트리에 카운티에 학교가 몇 개가 있는지 아니면 카운티에 학교가 어느 도시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도시별로 학교가 몇 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 공간 조인을 통해서 값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EX4-5 공간결합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와 볼게요. 삼색기에서 PT2죠. 공간결합 이거를 갖고 올 거야. 여기는 저장을 할게요. CHU 공간지리 있습니다. 공간지리 공간결합 이런 메시지는 왜 나오냐? 왜 나와요? 요 반도체 메모리 표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크래치 레이어잖아요. 임시로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걸 이제 영구적으로
내보내기를 통해서 이 버퍼라는 것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얘는 이제 다음번에는 날아가는 거죠. 임시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메모리상에 저장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아까처럼 색을 불렀을 때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장할 건지 저장하지 않을 건지 이제 판단을 하셔서 하시면 돼요. 저는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은 뭐 역세권 300m. 얘는 날려도 되는 거죠. 이제 사용하고 아까처럼 다시 공간 결합이죠. 불러왔는데 이렇게 메시지가 뜨시죠, 다들. 왜 그래요? 이 레이어가 이제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레이어를 제거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탐색을 해야죠. 이거에 탐색을 통해서 이 구경계에 해당하는 레이어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PT2에 보시면은 서울 9, 이 GPKG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사항 적용, 이렇게.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파일은 각각의 레이어에 대한 경로를 저장을 하고 있는데 경로를 내가 이 보따리에서 이름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내보내게 되면은 아까처럼 경로가 어디 있는지 얘가 물어보게 돼요. 그런 것들을 프로젝트 폴더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파일 같은 것들은. 여기서 이제 공간 결합을 할 거예요. 전국 도서관 표준 데이터가 이렇게 이 서울시의 이 도서관 데이터에 어떤 요약값을 이제 추출하고 싶은 거죠. 이 스페셜 조인을 통해서 하실 건데, 위치를 이용해 속성을 결합, 아니면 스페셜 조인 뭐 이렇게 영어 치시면 나와요. 스페셜 조인 요거입니다. 위치에 따라 속성을 결합. 각 구, 구에 따라서 아까 도서관이 몇 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서울 구경계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인터섹트 하시고 오랑 비교를 해요. 전국 도서관 표준 데이터를 비교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필드를 어떤 것들의 요약값을 추출할 건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뭐 열람 좌석수 아니면 자료수 그 정도 뭐 알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뭐 필요한 게 더 있으면 하셔도 되고 그거랑 계산할 요약을 어떻게 할 건지 평균을 구할 건지 합을 구할 건지 카운트는 필요할 것 같아요. 도서관 개수가 몇 개가 있어야 될지 그 다음에 썸을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평균도 있을 것 같고 최대값, 뭐 최소값 뭐 이런 것들 필요한 값들을 체크를 하시면은 요약값을 도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실행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각 구별로 종로구에는 도서관이 17개가 있고 중구에는 도서관이 없어요. 좌석수는 699개다. 자료수는 종로구는 15만 3천 권이 있더라. 이렇게 요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모르면은 다 이제 잘라내겠죠. 그런 작업들을 쉽게 공간 조인을 통해서 쉽게 우리가 필요한 값을
추출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해요. 유효값 추출하는 거. 이렇게 결합한 레이어도 임시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저장을 하시고 아니면은 내보내시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 메모리를 클릭하시면은 레이어를 저장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저장을 하면 되죠, 우리는. 리설트에다가 다 넣었죠. 공간 결합. 그래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간 분석. 이제 위치를 이용해서 이제 선택을 했다면은 이제 공간 분석이 있어요. 공간 분석은 단일 레이어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복수 레이어죠. 여러 개의 레이어를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값을 추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단일 레이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버퍼, 아까 대표적으로 했던 거, 반경 몇 미터까지 있는 거, 레이어들을 분석하는 게 있고 아니면 두 개의 레이어의 관계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는 게 있습니다. 버퍼는 아까 했던 점선면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에 똑같은 거리에 있는 것들을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객체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센트로이드 이것도 중요합니다. 센트로이드도 많이 사용을 해요. 언제 사용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밀도 분석 같은 것들을 할 때는 포인트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 같은 객체들이 막 분포되어 있을 때 건물의 분포를 밀도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건물 객체에 대한 센트로이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객체의 가운데 점들을 찍어주는 거죠. 중심점들을 찍어서 이것들을 밀도 맵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 클립하고 인터섹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클립은 찍어내는 거예요. 딱 찍어내면은 A라는 레이어를 B라는 레이어로 찍어내면은 빵틀로 찍어내듯이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만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속성이 A라는 레이어의 속성만 있어요. 클립은. 인터섹션 같은 경우에는 A하고 B하고의 레이어의 속성을 다 가지고 옵니다. 두 가지 차이가 있다. 크게 이런 차이가 있다. 클립하고 인터섹션하고 똑같은 형태의 피처를 반환을 하지만은 속성값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서울시를 콕 찍어냈을 때 산출문이 이렇게 생겨나는데 클립으로 찍어냈을 때는 이 행정 경계에 대한 것만 나오지만은 인터섹션을 하게 되면은 결과값이 이 부 네임 말고도 이 중첩 레이어인 서울특별시라는 레이어에 속성값이 따라 붙는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클립이냐 인터섹션이냐 따라서. 그리고 디졸브 같은 속성값을 융해를 해줘요. 하나로 만들어줘요. 지금처럼 A 속성이 있으면은 디졸브를 해주면은 이렇게 A, B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피처로 인식을 합니다. B, A도 이렇게. 이것도 가끔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디퍼런스. 디퍼런스는 뭐예요? 빼는 거죠. 차집합. A 레이어에서 B를 빼주면은 이렇게 남겠죠.
이거는 잘 안 써요. 이거 한 번도 안 써본 적이 없어. 그다음에 유니온. 교체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중첩되는 부분은 아까 인터섹션처럼 두 가지 값을 다 갖고 있다. 머지. 레이어 두 개를 하나의 레이어로 병합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종종 쓰여요. 어떻게 쓸까? 뭐가 있을까요? 스타벅스 레이어하고 EDR 레이어하고 머지를 시켜버리고 이제 커피숍이라는 레이어 하나의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때 이런 머지를 쓸 수가 있겠죠. 스타벅스 레이어랑 EDR 레이어를 교차해서 나는 커피숍이라는 레이어를 새로 만들고 싶다. 그러더니 머지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공간 분석 중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석되다가 갑자기 탁 멈추면서 뭐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 그런 경우에는 메뉴 설정 옵션을 클릭을 하시고 공간 처리에서 무결하지 않은 도형 아닌 피처 건너뛰기를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버퍼는 했으니까 뭘 할까요? 뭘 하지? 자, 뭘 해볼까? 우선 버퍼는 했으니까 클립부터 해볼게요. 클립. 우리가 행정경계에서 시군구, 시군구 데이터를 갖고 와서 서울시 경계가 원래부터 서울구로 클립을 해볼게요. 서울구, 서울구 경계로 클립을 해볼게요. 이렇게 뜨는 거는 좌표계를 지정을 안 해줘서 그렇죠. 클릭을 하고 5181 네. 여기서 이제 서울구 경계로 시군구 데이터를 클립을 해볼게요. 구 경계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읍면동 경계, 시도. 서울시 시군구 시도에서 서울시만 추출해 볼까요? 서울시만. 서울시만 추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군구 이거는 5181 선택하시면 되고, 그죠? 서울시를 추출을 할 거예요. 서울시 추출하려면 서울시를 꼭 선택을 하면 되죠. 선택을 해서 내보내는 거죠. 선택한 피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리설트에다가 서울시, 그죠? 클립을 해보겠습니다. 클립.
잘라내기 여기도 있고 벡터에도 있어요. 분석 도구, 지리정보 처리 도구, 잘라내기, 클립, 시공구를 두 개가 있네. 헷갈리네. 서울시 경계로 잘라낼 거예요. 시공구를 서울시 경계로. 그 산출물은 여기다 바로 넣지 마시고 임시 레이어로 생성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폰트가 다 깨져요. 그래서 실행 돼요. 이렇게 서울시만 잘라내줬죠. 이렇게 깨진 거는 원래 불러왔을 때 이 폰트 자체가 깨져 있어서 그래요. F6 이렇게 깨져 있죠. 그래서 항상 UTF-8 윈도우 945 F6 이렇게 해서 다시 클립 여기서 사용했던 거는 최근 사용한 거에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시고 시공구를 서울시 경계로 다시 한번 잘라볼게요. 잘라내기. 시공구를 서울시 경계로 잘라내고 산출물은 임시 레이어로 생성을 하셔라. 안 그러면 폰트가 깨지더라. 이렇게 서울시만 잘라낼 수가 있죠. 그래서 속성 보시면은 이렇게 종로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시공구를 뭐예요? 서울시 경계로 인터섹트라고 그랬죠. 인터섹트. 교차 영역. 시공구를 서울시 경계랑 교차를 하게 되면은 교차 영역이 생기는데 얘는 참 이번 서울시를 제가 폰트를 안 바꿔놨죠. 이렇게 되어 있죠. 윈도우 4. 아, 이게 완전히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처음 내보낼 때 아예 바뀌면 이게 자꾸 오류가 나더라고요. 버전이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수정을 안 해주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꺼져도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F6. 이렇게 여기서 원상태를 해놓고 선택을 하고 서울시 경계 씌울게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안 깨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원 자체의 코딩이 깨진 상태에서 선택해서 내보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고치게 되면은 아예 안 되더라고. 원상태로 예전에는 됐었던 것 같은데 예, 최근엔 안 돼. 그래서
제가 다시 할게요. 시군구를 서울시 경계로 잘라내면은 이렇게 속성이 두 개가 붙는다. 머지는 서울 읍면동. 그래서 머지를 이 자치구를 가지고 이제 머지를 해볼 거예요. 머지. 머지가 아니라 디졸브. 여기 보시면은 자치구는 종로구 여러 개가 있잖아요. 중구, 용산구, 성동구. 이렇게 속성값이 같은 것도 이제 뭐 디졸브 융해를 하게 되면은 구별로 이렇게 묶이겠죠.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졸브. 융해. 이걸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공간장치 툴박스에서 뭐 디졸브, 융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융해. 그래서 서울 읍면동을 저희가 할 건데 어떤 필드를 가지고 결합을 해줄 거냐, 융해를 해줄 거냐. 오늘 자치구를 체크를 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되겠죠. 실행. 이렇게 융해가 됐어요. 그래서 스타일 분류값을 사용하셔서 값을 자치구를 하셔서 분류를 하시면은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이게 뭘까요? 이렇게 조그만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미세 폴리곤이에요. 이게 지적하고 완벽하게 붙지가 않다 보니까는 확대 해보면 이런 식으로 슬리버라고 합니다. 슬리버, 미세 폴리곤이 발생을 해요. 이거는 데이터 자체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은 현지 모드에서 선택을 해서 딜리트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뭐 미세 폴리곤 같은 것들은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참고로 하시면 되겠어요. 융해, 디졸브, 클립 인터섹션, 센트로이드, 센트로이드는 뭐랄까요? 건물, 아까 우리 수치지 용도에서 N3A B001000 건물들의 밀집도들을 보고 싶다. 그러려면은 벡터의 지오메트리 도구에 보면 중심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이거를 중심점을 실행 각 건물의 중앙에 이렇게 무게중심이죠. 점이 다 이렇게 박히게 되어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뭐 건물들의 분포, 밀도를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건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계속 했던 거죠.
건물의 밀도를 확인할 때, 보고 싶을 때, 폴리곤은 안 되니까는 폴리곤의 중심점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겠어요. 만약 아파트에 뭐 가중치를 주고 싶다. 그럼 아파트에 뭐 가중치를 부여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퀴즈는 요거 한번 해보실게요. 퀴즈는 8차선 이상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상 떨어진 소방서를 찾으세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도로 레이어가 있죠. 우리 로드링크 2.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레인이라고 있습니다. 레인이라는 항목이. 여기서 8차선 이상 도로를 추출을 하면 되겠죠. 추출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버퍼를 500m 주고 거기서 이제 파이어 스테이션 소방서 있죠. 500m 이외에 해당하는 소방서를 추출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한번 해보실게요. 각자 해보시고 오늘 수업 마지막 지오 레퍼런싱. 이거는 이제 지리 정보가 없는 이미지에 실색의 좌표를 입력하는 과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리 정보가 없는 이미지라는 게 어떤 거예요? 좌표가 없는 거죠, 좌표. 좌표가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스캐너를 통해서 스캔한 데이터들은 사진 데이터는 좌표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간상에 띄워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점들을 하나씩 실제 지형하고 지물하고 위성 사진하고 지형하고의 매칭점들을 이제 클릭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클릭점들은 어떤 뭐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라든가 그런 데를 찍어줘야겠죠. 아니, 여기 건물에 보면은 꼭지점. 우리가 만약 이런 중간에다가 찍으면 여기 대응하는 중간점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되는 뭐 도로하고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라든가 건물의 어떤 꼭지점이라든가 그런 데들을 대응되는 매칭점을 선택을 해서 찍어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고무판 기법이라고 합니다. 러버시팅 기법을 이용을 해서 쫙쫙 늘려줘요. 맞추게 돼요. 그래서 좌표가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 뭐 고지도 같은 경우에는 내 도각에 이렇게 경의도 좌표가 있습니다. 옛날 지도 같은 거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직접 좌표를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127도 01분 30초, 37도 42분 00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대상 좌표기가 뭔지를 선택을 해서 예전에는 저희가 4301 일본에서부터 좌표계를 따왔기 때문에 도쿄 좌표계를 사용했어요. 과거에는. 그리고 그때 이 종이 지도에 해당하는 좌표계를 지정을 해서 내 도구하게 꼭지점들을 꼭꼭꼭 찍어주면은 바로 가서 올라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좌표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좌표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매핑을 해야 되는 거죠. 매핑을 해서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습을 할 거는 나주시 관광지도를 올려볼 거예요. 우리가 지형 지물이 이 관광 안내도에 있는 문화재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로 이제 따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이 관광 안내도를 스캔을 해서 이 나주시 경계지도를 띄운 다음에 이렇게 매칭되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교차점들을 찍어주고 여기서 찍고 여기서 찍고 여기서 찍고 여기서 대응된 점을 GCP로 찍어준 다음에 변환을 해주면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좌표는 뭐 우리가 이제 원하는 좌표가 있겠죠. 뭐 3857로 하든지 아니면은 5181로 하든지 우리가 이제 공간상에 우리가 분석하는 데이터에 맞게끔 찍어서 하면 되고, 그래서 이 잔여값이 큰 값들이 있습니다. 잘못 찍게 되면 그런 것들은 이제 체크박스를 해제를 해주면은 이 잔차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좀 낮아지게끔 돼요. 그래서 변환을 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오 레퍼런싱 폴더가 있죠. PT2에 보시면은 지오 레퍼런싱 폴더가 있습니다. 나주시 갖고 오고, 그다음에 나주시 관광지도를 이제 올릴 건데 얘는 좌표가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배경지도 하나 깔아줘야죠. 오픈스트리트맵. 네, 있어요. 여기 이제 나주시 관광지도를 올릴 건데 도로하고의 그런 관계를 보려면은 이걸 좀 투명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가 잘 보이게끔. 그래서 관광지도에 이런 부분들을 찍어주는 거죠. 여기 교차하는 부분, 이런데 교차하는 부분.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지역들을 대응되는 점들을 찾아줄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에 보시면은 지리참조자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불러와야죠. 뒤에 지오 레퍼런싱의 나주시 관광지도 열기. 그래서 뭐 여기 크게 도로하고 하는 데를 뭐 많이 찍을 필요는 없어요. 한 4개 이상만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우리는 5181로 하겠습니다. 5181. 이거는 여기 톱니바퀴에서 해당 좌표계는 5181로 하고 나머지는 디폴트 값으로 해서 작업을 할게요. 요거 DCP 포인트를 대응되는 점을 하나씩 찍어주겠습니다. 여기 하나 찍고 여기 찍을까요? 도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밑에 거 찍어줄까요?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지도 캠퍼스에서를 클리어를 해주실까요? 우리 좌표를 모르잖아요. 지도 캠퍼스에서 하고 여기서 마우스 1버튼 이용하셔서 확대 축소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있는데 우리 밑에 찍었어요. 밑에 찍고 확인.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어디 해줄까요? 여기쯤 하나 더 있네. 여기 무안 가는데 여기 하나 찍어주고 지도 캠퍼스에 여기 경계 확인. 그 다음에 어디를 찍어줄까요?
여기 철도가 하나 지나가네요. 철도랑 교차하는 지역, 여기 하나 있죠. 여기도 하나 찍어주고, 버스에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캠퍼스에서 이렇게 밑에 쪽. 여기 화성 가는 도로가 요 밑에 있죠. 여기죠. 여기 하나 찍어주고, 여기 하나 찍어주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 있는데요. 여기랑 여기. 장흥 가는데 하나 찍어주고. 또 어디 하나 찍어줄까요? 여기쯤 하나 찍어줄까요? 요거. 영암 가는 거 하나. 이렇게 하면은 잔여값이 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없애주면은 좀 낮아져요. 평균 오차를 낮게 한 다음에 찍었으면 이제 실행 눌러주시겠죠. 지오 레퍼런싱 시작. 올라오게 됩니다.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주시 경계를 올려보면 되겠죠. 어때요? 잘 올라왔죠? 이렇게 경계에 맞게끔 올라왔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이 관광지도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 뭐 보감사라든가 뭐 이런 나대용 장군 생가 그런 데이터들을 추출할 수가 있겠죠. 관광지도에 있는 데이터들을 옮겨올 때, 그럴 때 우리가 지오 레퍼런싱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초반 수업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